어떤 내용으로서 한손 노트와 같이 연결해 줄게요. 페이지에 있다면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196페이지 보시면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문제 푸는 요령 보세요. 거기에서 지역권은 과세 대상물 들어가지 않고 임차권 앞에는 꼭 등기된 글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적어져 있죠.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문제 푸는 요령에서 채권 글자 나왔을 때는 앞에가 상환 글자가 있고 부동산 나왔을 때 부동산 취득권료로서 과세 대상. 하나 채권 앞에 상환이란 글자가 없이 부동산 나왔으면 현금 취득권료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문제 푸는 요령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는 197페이지에서 주식은 상장 법인의 소액 주주만 과세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 글자 있으면 다 과세다. 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이용 글자, 회원권 글자 있으면 부동산 취득, 이용 글자와 회원권 글자 있으면 기타 자산으로서 과세 대상으로서 되는 거고 그 영업권과 이축권은 함께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함께라는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문장에서 별도로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함께가 없는 뜻이다. 라는 의미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198페이지에서 문장을 쭉 가볼 때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또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렇게 나와도 양도가 아니다. 하나 신탁 넣으면서 수익권의 양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때는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문제가 금방 풀릴 거예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 볼까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 205페이지 보세요. 205페이지 먼저 오타부터 시작할게요. 오타에 대한 내용으로서 9번을 8번으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D에서 8번을 9번으로 고치세요. 이게 오타입니다. 9번을 8번 고치고 그 밑에 8번을 9번으로 하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제 풀어줄게요. 8번 문제 풀게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먼저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를 찾아내보죠.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 양도세 과세 대상. 몇 개인가? 먼저 기업 전세권 사용되는 거죠? 해당이 된다. 니은에서 임차권 나왔죠? 그런데 앞에가 등기된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포함되지 않는다.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영업권 나왔죠? 함께 글자 있어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과세 대상이다. 다시 니을에서 밑에 줄 보니까 이축권 나왔어요. 이축권 나왔고 앞에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가로 갑시다. 가로 가보니까 해당 이축권이니까 앞에 있는 이축권을 말하죠. 앞에 있는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 그럼 이축권만 따로 신고했다는 얘기죠. 그랬으니까 함께는 무늬만 함께예요. 무늬만 함께고 함께는 그때는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별도 있으니까 그때는 양도세 과세 대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 내용이 작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만 제발 나오길 비서요. 작년에 문제 엄청나게 어렵다 했거든요. 어렵다 했었는데 문제는 풀리죠. 작년에 16문제 중에서 거의 문제가 한 8문제인가 9문제 이 정도는
우리 반에서는 풀었어요. 그래서 강의만 꾸준히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니을로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나왔어요. 이러면서 몇 개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진짜 운도 좋아. 어떻게 운 좋냐면요. 전세권, 여기다 내용, 이게 방금 했던 거, 옳은가 했죠? 요 똥을 쳐놨어요. 이거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에 대한 이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디귿에 대한 것도 아니다 했어요. 해놓고, 그래놓고 여기는 이렇게 맞춰놨어요. 답은 2개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합격한 사람입니다. 진짜 운 좋은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답 냈잖아요, 2개. 그렇죠? 답 2개 내서 합격한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합격한 겁니다. 그것도 2,050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내가 그랬죠. 술 사. 했죠. 내가 술 얻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아니야, 그때는 종종 배우고 술 마셔야지. 다시 이제 25회 때 나왔던 문제 봅시다. 25회 때 나왔던 문제로서 6번 문제. 6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를 찾아내보죠.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똑같은 문제죠. 자, 거기에서 기역, 지역권은요. 포함되지 않는다. 니은에서 임차권 나왔고 앞에가 등기된 글자 있으니까 해당이 된다로 되고 전세권 사용되는 거니까 해당이 된다. 니을에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취득 권리니까 부동산 취득 권리로서 해당이 된다. 미음, 영업권 나왔죠. 거기서 글자, 함께 글자 있어 없어요? 없죠. 무채 재산권으로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여기서 포함되는 걸 골라라 했으니까 니은, 디귿, 니을이 답되겠죠. 이런 일로서 하였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양도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갑니다. 양도인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272페이지에서 1번 양도로 보는 경우,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275페이지에서 2번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 내용으로서 문제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문제에서는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를 다 섞어가지고 양도인 경우를 찾아내라, 양도 아닌 경우를 찾아내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니까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를 2개 비교적 내용으로서 살펴드려야 얘가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용으로서 설명드릴게요. 저기에서 볼 때 아까 양도의 뜻 봤어요. 양도의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에 해당이 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양도의 뜻이었죠. 자, 이랬을 때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다고 가정해요. 해당됐다고 가정하고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에 대한 내용은 팔다죠. 이렇게 되면요, 양도 되겠죠. 다시 과세 대상물에 들어갔는데 팔다가 아니면요,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양도인 경우와 양도 아닌 경우에 대한 내용은 과세 대상물을 살펴봤으니까 들어갔다고 가정하고 팔다면 양도, 팔다 아니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양도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드리면은 팔다 생각하시면 돼요. 팔다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그러면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한문으로 말한다면
매도, 매각. 이제 문장에서 매도, 매각 글자 있으면 양도 이러시면 됩니다. 또 다시 팔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소유권 넘겨주고 돈 받다 팔다죠. 그럼 돈 대신 물건 받다도 팔다입니다. 돈 대신 물건 받다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문으로 말한다면 교환. 교환 글자 나왔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두 개만 조심하시면 돼요. 두 개 조심하실 것으로서 물론 기본서에서는 저 DP 나옵니다. 272페이지에서 1번 양도로 보는 경우 나오면서 1가로 매도 나왔죠. 그리고 2가로 교환 나왔죠. 양도입니다. 그런데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D페이지에 나와져요. D페이지에서 278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4번 끝말 보니까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나오죠? 지금 제가 말 잘못했네요. 278페이지. 저 이제 노안기 들어오는 방이네요. 278페이지 맨 위에 6번 죄송합니다. 6번에서 교환 계약 취소 이렇게 나오면서 끝말 보니까요. 교환 나왔죠? 그런데 끝말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두 개를 서로 비교해야 돼요. 비교하기 위해서 볼 때 교환 나왔으면 교환 글자 보자마자 양도 하는데 두 개 조심하실 것. 교환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뒤에 글자들은 시험지에서 다 아름다운 글자라 맞게 적어져요. 이 아름다운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생각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화장발에 속아가지고 재꼴당합니다. 맞고 살아요. 민법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 선의의 제3자가 아름다운 글자죠. 그게 나와. 이 글자 봤다 그러면 너무 아름다우니까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속지 않기 위해서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뭐만 보냐? 취소. 취소만 보고 생각하세요. 취소란 말은 소급에서 무효다. 그럼 교환을 무효시켰죠. 무효시켰으니까 끝말은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양도 들어가지 아니한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취소 글자 있고 교환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됩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다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또 있어요. 몇 페이지 나오냐면 275페이지. 275페이지에서 3가로 보니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나오죠. 교환 나오면서 양도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더 살펴드리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 교환 경우 교환 나왔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그래서 다음의란 요건은 조건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서 1번과 2번을 말합니다. 1번과 2번을 모두 충족한 했으니까 엔드 조건이에요. 엔드 조건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됨으로써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전부 다 갖췄을 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이유로서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내용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져요. 이 숫자 이을 필요가 없어요. 없고 우리는 동그라미 1번만 기억하시면 돼요. 동 1번 읽어드리면 토지의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그러니까 토지 경계를 바꾸기 위하여, 변경하기 위하여 서로 간에 교환되는 걸 말합니다. 여기다가 설명드리면요. 원래 이 문장에서 포인트는 토지 경계 변경 이 말 나오고 뒤에가 교환 이렇게 나왔을 때에 대한 내용인데, 교환은 바꾼다는 얘기죠. 자기의 집원을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꾸는 걸 말합니다. 집원 하면 아시죠? 토지의 번지수를 올바르게 고쳐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바꾼다. 이것은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지고 온 경우를 말합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아니다. 이전이 아니에요.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결과 나왔어요. 우리는 결과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문장에가 교환 글자가 있는데, 취소란 글자와 경계 변경이란 글자가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양도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 교환 글자 있으면서 경계 변경, 취소 글자가 없어요. 그럼 그 문장은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아주 편하게 구별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토지, 하필, 목적으로 한 교환 나왔으면요. 교환 나왔죠? 교환 나왔으면서 거기에서 토지, 경계, 변경 글자 없죠? 취소 글자 없어요. 그럼 이건 양도. 이러면 됩니다. 또 해볼까요?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동등가에게 부동산 교환. 그러면요? 교환 글자 있죠? 그리고 그 문장에서 취소 글자 없었고요. 그리고 또 토지, 경계, 변경 글자 없었으니까 양도. 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있는 문장에 대한 걸 전부 다 암기하게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거 아시면 되고, 그 내용 아시라고 거의 한수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그런 내용으로서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팔다 생각합시다. 팔다의 단위로서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빚 갚았다. 빚 갚다도 팔다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소유권 넘겨주고 돈 대신 물건 받다. 돈 대신 빚 갚다. 똑같이 팔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팔다에 대한 내용이니까 대물 변제. 자, 물건으로 빚 갚다. 변제하다. 물건으로 빚 갚다 했으니까 여기도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대물 변제 나왔으면 양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이혼시, 유자료 지급 가름하여, 유자료 지급 대신하여, 과세 대상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이 대물 변제로서 양도입니다. 자, 물건 넘어갔죠? 소유권 넘어갔고 유자료 다 줬다. 현금 줬다. 라는 이로서 여기에 대한 내용 대물 변제입니다. 양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혼동사항이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으나 문장에서 이혼시란 말이 나오는데 뒤에가 유자료라는 말은 없고 재산 분할 나옵니다. 이 내용과 계속 혼동됩니다. 그 혼동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포인트만 잡아줄게요. 문장에서 유자료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 이러시면 돼요. 하나 이혼시 나오면서 뒤에가 분할 나왔다. 분할 이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면 금방 구별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매당하다. 경매당하다가 빚 갚은 거죠. 문장에서 경매 이 말 나온다고 할지 아니면 경락되어 경락된다는 것이 바로 경매잖아요. 여기 이 말이 있으면 이 단어 보자마자 양도 빚 갚은 거니까
양도 이러면 되겠는데 하나만 조심하세요. 하나 조심하실 것이 경매 글자가 있는데 뒤에 애가 자기 제 취득. 자기 제 취득이니까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왔죠.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제 자기 제 취득이란 말이 없이 경매 아니면 경락되어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요. 양도. 경매 있고 본인 제 취득 나오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법인에게 현물 출자. 자, 여기에서 현물 출자. 물건으로 출자한다. 그 물건의 소유권은 법인에게 이전되고 법인으로부터 주식, 지분을 받습니다. 그럼 대가 받고 소유권 넘긴 거니까 양도. 현물 출자 이 글자 있으면 양도.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수용은 아까 했었죠. 수용된다? 그럼 여기도 양도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이 기본서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적어져 있어요. 273페이지 보시면 6가로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뒤에서 보면은 기억에서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경우에 대해서 기억이 나오고 니은은 증여세 과세로서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나오고 디귿에 대한 내용은 배우자 간 직계 좀 비속간 나오면서 증여 추정으로서 나오게 되고 또 단서에 대한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이게 뒷페이지하고 연결한다면 뒷페이지에서 276페이지에서 5가로 배우자 또는 직계 좀 비속간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계속 연결해서 나옵니다. 이 연결된 내용이 어떨 때는 진짜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그대로 설명해 줄게요. 먼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6가로에서 273페이지 273페이지에서 6가로 저 고의로 책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비교적 내용을 해야 되니까 페이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고의로 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럼 저 페이지 안 가르쳐주면 저는 좋아. 여기 다 해놨어요, 여기다가. 근데 페이지 안 가르쳐주고 이것만 보고 딱 설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보고 아, 나는 이해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 집에 가면요. 이게 있어 없어요? 집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배웠지? 이런 걸 될 것 같으니까 기본서 페이지를 말해준 것 뿐입니다. 이제 기본서 페이지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였냐?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인데 자,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체킹하고 합시다. 그러면 체킹하고 뒷페이지에서 27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기억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채무액, 채무 밑줄 그리고 그 밑에 줄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밑줄 그건 뭘까요? 채무가 양도라는 내용이죠. 다시 니은에서 채무 인수 이외의 재산 이외에다가 밑줄 채무 이외니까 나머지를 말합니다. 나머지 그리고 뒤에서 증여로 보아 밑줄 증여로 본다 했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 뜻일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디귿에서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좀 비속간 동그라미 이 경우는 두 개의 경우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증여 추정으로서 일반적 경우 하나는 양도로 보는 경우 특수 경우 이렇게 두 개 있는데 디귿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예요.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 나오고 그 밑에 줄 보세요. 경우에도 이렇게 첫 글자로 나온 줄 끝에 보세요. 끝에 추정. 추정 앞에다가 적으세요. 증여. 증여, 추정.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게 일반적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특수경우, 특수경우에 대한 내용은 디펠이 있어요. 276페이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에다가 밑줄. 이 말 나오고 밑에 심화학습에서 연결된 글자로서 1번 경매 밑줄, 2번 파산선고 밑줄, 그리고 4번은 버리시고요. 5번에서 첫 번째 점 교환 밑줄, 그리고 세 번째 점에서 끝에 대가, 지급, 사실이 입증, 거기 밑줄. 방금 밑줄 친 내용으로서 경매, 파산, 선고, 교환, 대가, 입증 글자가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에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양도.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 간 넣으면서 뒤에서 경매, 파산, 선고, 대가, 입증, 교환 글자가 없이 다른 글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 말은 증여, 추정. 이제 그 내용 알면서 다시 앞 페이지 보세요. 앞 페이지에서 274페이지에서 디귿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간 나왔죠. 그러면서 거기 뒤에 있는 글자들을 찾아보니까 대가, 입증 글자, 경매 글자, 교환 글자, 파산, 선고 글자 없죠. 없으니까 그 밑에 뭐가 나옵니까? 증여, 추정.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내용으로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먼저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나왔을 때 요 앞에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요 글자들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말은 다 맞게 적어지니까 여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포인트는 뭐였냐? 부담부 증여. 여가 포인트예요. 이랬을 때 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원래는 끊어보면 안 되는 단어인데 끊어봐야 돼요. 왜 끊어보냐면 부담부 증여에 대한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같이 살고 있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증여세는 시험에서 안 나온 거니까 이 끊어보자는 얘기예요. 자, 끊어보죠. 부담부 증여 이렇게 끊읍시다. 이렇게 끊었다면 자 여기에서 요 부자가 쥐어줄 부자. 부담을 쥐어주고 소유권 넘긴다. 어떤 부담을 주냐면 채무에 관한 부담을 주고 소유권 넘긴다. 그러면 볼 때에 빚 갚았죠. 소유권 넘겨주고 빚 갚았잖아요. 빚 갚았으니까 뭘로? 양도. 채무로 끝났다면 양도. 채무 외 나머지는 증여. 나머지는 증여에 대한 이유로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합쳐진 글자예요. 증여세 나오지 않으니까 끊으란 얘기예요. 부담부 증여 넣으면서 채무로 끝났다고 하는 그때는요 양도. 부담부 증여 넣으면서 채무 외 나머지로 나온다면요 그때는 증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습했으니까 상황 만들어 줄게요. 상황 만들어 볼 때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였는데 이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고 하였으면 은행은 이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내가 받을 금액은 얼마다라고 적습니다. 내가가 은행이죠. 은행 받을 금액, 채권 금액에 대한 내용으로서 금액이 7억이었으면 7억 이렇게 적어집니다. 이게 뭐냐? 저당권,
설정 등기. 그 이 내용을 은행의 입장이 아니라 A의 입장 한다면요. A의 입장은 채권이 아니라 채무, 빚이죠. 빚. A 입장으로서 채무 금액 7억 금액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이 토지가 시가로서 17억 됐을 때 B에게 증여합니다. 그럼 B는 당연히 증여받겠죠. 증여받았을 때 어디까지 안겨받는다? 채무까지. 이렇게 안겨받아요. 이게 뭐냐? 부담부 증여됩니다. 자, 볼 때 A 입장으로서 토지의 소유권은 B에게 넘어갔죠? B에게 넘어가고 빚 갚았어요. 이게 뭐로? 양도. 양도는 7억. 나머지의 10억은요. 증여. 합치니까 부담부 증여로서 17억 이렇게 됩니다. 증여세는 시험에 안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끊어야 되겠죠? 끊어서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 물론 이 앞에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건 다 맞게 적어져. 외우지 마. 외우지 말고 이 글자 보자마자 여기 채무로 끝났다면 그때는요 양도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 채무로 끝나지 않고 채무 이외 나머지로 끝났다면 그때는요 증여다.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여기에 대한 내용은 두 개로 구성이 됐어요. 하나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추정. 여러분들이 민법서 배울 때 추정이란 말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반대 의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추정의 뜻이었어요. 반대 의사 표시한다는 것은 상대편들이 너하고는 입맞춰주지 않아 라는 겁니다. 입맞추지 않은 거니까 그때는 양도 그런 걸 입증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봅시다. 직계 존 비속간 하면 직계 존속은 제 윗대, 직계 비속은 제 아랫대. 직계 존 비속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로부터 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일까요? 안 받는 게 일반적이니까 어떤 글자가 없다면 그 말은 증여 추정이다. 이렇게 나오져요. 이제 반대의사 표시합시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넘겨주고 아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통장에다가 입금시켰다는 내역을 은행 잔액증명서에 의해서 입증해줬어요. 이랬을 때 은행하고 입맞춤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은행하고 입맞추려면 은행 지점에 계신 13명과 다 입맞춰야 돼. 그럼 입이 부르터. 이 부르트면 한 사람은 나불나불 거리거든요. 입맞출 수가 없어요. 입맞출 수 없으니까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죠. 그러면서 이때에 대해서는 뭘로? 양도합니다. 그래서 문장에가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넣으면서 대가 입증 이렇게 나온다면 끝말은 양도.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간 넣으면서 파산 선고 있어요. 그래서 파산 선고에 대한 내용은 법원서 빚 갚았다는 것을 입증시켜준 글자입니다. 그럼 법원서 입증해 주니까 법원하고 입맞춤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양도도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교환 그러면요. 등기부에 의해서 서로 간에 바꿨다는 걸 입증하죠. 여기도 마찬가지 입맞춤이 안 되는 거니까 양도합니다. 이제 결과 나왔어요. 그 결과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결과적 내용으로서 문장에가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글자 있고요. 그리고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나왔으면 끝말은요. 양도. 대가 받고 사실상 소유권 이전으로서 될 것이고 다시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넣으면서 대가 입증, 파산 선고, 교환, 경매 단어 없이 다른 글자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일반적 경우로서 증여, 추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 예를 들어볼 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 간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왔으면 이때는 뭘로? 증여 추정. 증여 추정이니까 추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추정하여서 전체가 증여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로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것 추정이다. 그리고 전부 다 채무와 채무 이외를 다 합쳐서 뭘로? 증여세다.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구별될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로서 봅시다. 양도 아닌 경우. 자, 문장에서 무상 나왔어요. 무상 나왔으면요. 양도가 아니겠죠.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무상 나오는데 뒤에가 매도, 매각 이 글자가 있으면 그때는 양도입니다. 한번 해볼 때 부동산을 상속받다 했으면요. 양도가 아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양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무상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무상 나오면서 뒤에가 매도, 매각과 연결되어 있으면 양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문장에서 신탁 글자 있어요. 그럼 신탁 글자 있으면 이 신탁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돼요. 원래 여기에 대한 내용의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요. 거기에서 신탁이란 내부적 관계로서 신탁자가 실질적 소유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무상이니까 서류상 명의로 수탁자 두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은 사실상으로 소유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양도도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탁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요 글자 보자마자 여기 뒤에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이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또 다시 명의신탁. 명의신탁도 뭐가 나옵니까? 신탁.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의신탁에 대한 내용은 증여를 말합니다. 다시 신탁 해지로 여기도 뭐가 나옵니까? 신탁. 나오죠? 그럼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신탁 해지는 재증여를 말합니다. 양도가 아니에요. 이 내용으로서 적어져 있는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뒷페이지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277페이지 6가로에서 277페이지 6가로에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문장 지문 길죠? 지문 긴데 어떤 글자 낍니까? 신탁 끼죠?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 내용의 문장을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우리는 간결하게 신탁 글자 있으면 그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아까 했던 것으로서 신탁, 수익권의 양도 그러면요. 그때는 양도다. 신탁 글자 있고 수익권의 양도로 나온다면 양도. 하나, 수익권 양도란 글자가 없이 신탁 이 글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 내용으로 이게 지문 길잖아요. 지문 기니까는 엄청 어렵잖아요. 요거 방금 요 기억했고요. 기억 보니까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어떤 글자 나와요? 신탁. 이거 넣었으니까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또 되잖아요. 또 다시 니은에 대한 내용도 보니까 여기에서 신탁 글자 있죠? 이 글자 있으니까 끝말은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또 디귿 또 아까 했던 거 유탁자와 수탁자 간 시인관계에 기하여 유탁자 자산이 신탁 설정도 신탁 나왔죠? 양도가 아니다. 또 뒤에서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여기 있으니까 소유권 넘어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는 힘들 거니까 이제 간결하게 신탁 글자 있든지 아니면 유탁자가 실질적 지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조심하실 점으로서 신탁, 수익권의 양도 나왔으면 양도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또 기본사업도 연결시킨다면 문장에서 275페이지 보시면 4가로 양도 담보. 자, 문장에서 담보 아니면 양도 담보 이 말 나왔으면 이건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됩니다.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소유권 넘은 거 아니죠. 양도가 아니에요. 물론 담보 나오고 뒤에가 경락돼 이만 없어요. 담보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양도가 아니다. 또 민법서 배울 때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은 형식상 소유권 이전으로 배워요. 형식상 소유권 이전이니까 사실상 소유권 이전이 아님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으로서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경영학 쪽에서는 양도 담보에 대한 내용과 가등기를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이렇게 하여보죠. 자,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이 짱구의 건물로서 짱구가 빚 4억이 있어요. 이랬을 때 채권자가 짱구 찾아가서 빚 갚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짱구가 1년만 참아주라. 빚 갚을게. 이렇게 말하니까 채권자가 그래 너의 말대로 1년 참아줄게. 그 대신 간판 내래 하면서 채권자 간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등기부에다가 채무 변제 기간 적어져요. 1년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또 등기부에가 채무 금액도 적어지고 또 연이자율도 적어지고 이자 지급된 날짜도 적어집니다. 여기까지를 보고 양도 담보라 그래요. 양도 담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가 양도 담보니까 안으로 들어갑시다. 안으로 들어가 볼 때 요 사이 기간에서 짱구가 빚 4억을 갚았어요. 빚 4억을 갚았으면 여기 안에 숨어있는 짱구가 슬 나오면서 채권자 물리치고요. 짱구 갑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안에 누가 숨어져 있어요? 짱구. 실질적 소유자는 짱구예요. 서류상으로서는 누구? 채권자. 그러면 서류상으로서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실질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아니다. 이게 양도 담보입니다. 되겠죠? 양도 담보 이렇게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여기에서 짱구가 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까지에서 빚을 갚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넘어갑니다. 대물 변제되는 것으로서 넘어가죠. 이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문장의 지문이 엄청나게 긴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단어만 빼내시면 돼요. 문장을 가볼 때에 글자가 쭉 나오다가 양도 담보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양도가 아니다. 이러시면 돼요. 그런데 양도 담보란 글자가 있는데 뒤에서 연결된 글자로서 채무, 불이해 이 글자가 연결되어 있다면 그때는 양도 이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나오지 않았으나 혹시 모르니까 있는 글자로서 채권자 담보권 실행 이 글자 있어도 양도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할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분할에 대한 내용으로서 봅시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본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몇 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냐면
277페이지에서 8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읽어줄게요. 공동 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에다가 동그라미.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밑줄 한 경우는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여기서 분할이랄지 재분할 나왔으면 이때는 자기 소유권 자기가 가지고 감으로써 재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죠. 여기 이 토지에 대해서 A와 B와 C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고 하였을 때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그 지분에 대해서는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분의 균등에 대한 내용이니까 3분의 1씩 사이좋게 소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A가 자기 지분 3분의 1만큼 분할 등겠다. 그러면 재산의 변화가 없어요. 없음으로써 양도가 아니다. 이거고요. 그리고 B와 C가 3분의 2씩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크게 싸웠어요. 크게 싸웠으면 찢어야죠. 다시 찢는다? 재분할. 그러면 재산 변화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요. 이렇게 지문 길잖아요. 지문 기니까 문장에서 분할 글자 있든지 아니면 재분할 있든지 그 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으로서 이혼 시 재산 분할 나오잖아요. 그럼 분할 글자 있죠? 양도다 양도 아니다. 양도가 아니다. 하나 이혼 시 나오면서 유자료 말이 끼어 있으면요. 그때는 양도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고 다시 이제 이로 연결해서 볼 때 여기에서 요 지분 10%에 대한 내용을 C가 B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를 받았어요. 이때는요. 양도가 됩니다. 이 내용으로서 이렇게라도 문제 푸시면 돼요. 문제 풀 때 문장에서 지문이 엄청나게 적어지면서 분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분할 글자 보면서 앞에가 지분 변경 있냐 없냐 아니면 뒤에가 지분 변경 있냐 없냐 이 글자가 있는가 없는가 봐요. 봐가지고 없어요. 없다면 분할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는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하나 뒤에서 아니면 앞에서 지분 변경이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면 그때는요 양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 지분 변경 있다의 뜻에 대한 내용은 지분의 감소를 의미하고 있어요. 지분 감소의 의미다. 지분 감소의 의미니까 이거는 양도다는 겁니다. 되겠죠? 아까 C가 지분 감소되었잖아요. 그렇으니까 지분 감소의 의미로서 양도에 해당된다. 이러면 충분하게 문제는 풀릴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시면 되는데 그 내용 아시라고 또 적어놨어요. 분할 이렇게 나왔으면 양도가 아니다. 분할 나오면서 지분 변경 글자가 있으면 양도. 이렇게 한수 노트에 적어놨으니까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환지 처분. 이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은 기본서에서는 275페이지 나옵니다. 275페이지에서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밑에 줄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 동그라미. 이 환지처분 이 글자 있으면 앞에서는 도시개발법 이거 맞게 적어지고요. 또 뒤에서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이 글자도 맞게 적어져요.
그 글자 볼 필요 없이 환지첩은 글자 보자마자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보류지 충당, 거의 밑줄. 보류지 충당도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 설명드릴게요. 환지처분과 보류지 충당에 대한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상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내용으로서 설명드리면요. 이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에 A가 토지를 밭으로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들어갔으니까 이 밭의 소유권을 A가 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줘야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행할 수 있음으로써 넘겨줬어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깎을 때는 깎고 메울 때는 메워서 A에게 환지하여 줍니다. 요 한자가 바꿀 환, 요 지자가 땅지, 지목을 바꿔서 준다는 얘기예요. 대지로 주었다. 이게 환지처분입니다. 요 그림이 환지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자 여기서 볼 때 환지처분 이 글자 있으면 앞에서는요 도시개발법 맞게 적어져요. 뒤에는요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요 앞 글자, 뒤 글자 아예 안 봐도 돼. 안 봐도 되고 환지처분 이 글자 있으면 양도가 아니다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보죠. 여기에서 밭의 소유권 넘겨주고 대지 받았죠. 이거 뭐냐? 교환. 교환이니까 A, 사업 시행자 둘 다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둘 다 양도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 환지처분이에요. 그래서 환지처분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채비지와 보류지 배웠을 거예요. 거기에서 채비지는 적은 개념, 보류지는요 큰 개념. 그러니까 저는 설명을 채비지로 하겠으나 큰 개념인 보류지로 하시면 돼요. 자, 이볼 때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서 사업 시행자가 환지해 주는데 이 밭의 가액 전체로 환지하겠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만 대지로 환지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가액에 대한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요 채자가 대체할 채자. 요 비자가 비용비. 얘가 땅지. 비용을 현금 대신에 땅으로 받겠다. 그러니까 바로 채비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볼 때 사업 시행자가 땅 파서 장사할까요? 땅 파야지. 도시개발 사업 하려면은 포크를 긁어내야지. 땅 파잖아요. 땅 파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돈, 비용 들어가. 근데 이 비용을 뭘로 받았다? 땅으로 받았다. 뭐예요? 대물 변제. 대물 변제니까 양도입니다. 양도니까 A 너 양도소득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A는 뒤통수 2대 맞았어. 나는 양도소득세 납부할 바에는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이렇게 나오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양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채비지예요. 다시 여기에서 B한테도 C한테도 받아요. B한테 받았으면 채비지에 넣어줘야죠. 충당. 그래서 결국적으로서 보류지 충당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조심하실 점으로서요. 환지를 팔았어요. 환지를 팔았다. 매각했다. 그러면 이건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후에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보류지 매각 나와도 양도로서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게 해볼 때 여기에서 가만지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가만지. 그걸로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만큼밖에 안 받았다 한다면 이게 바로 감한지.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에 대한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청산금 받아요. 청산금이 현금. 그럼 소유권 넘겨가고 돈 받았죠? 대가 받았다? 양도. 이제 문장에서 권리 면적보다 적게 받은 경우로서 감한지 이렇게 나온다면 그때는 양도. 다시 반대로 증환지 그러면요. 권리 면적보다 많이 받았던 부분. 자, 이만큼이 자기 받을 수 있는 권리 면적인데 이만큼 받았다. 그럼 이게 많이 받았던 부분으로서 증환지입니다. 그 증환지는 뭘로? 취득. 이만큼 더 받았잖아요. 취득입니다. 그래서 증환지로 나온다면 취득으로서 양도가 아니다. 자, 이 내용까지도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7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네요. 275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2번.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환지 처분 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되어 뭘까요? 감한지. 감소되어에다가 밑줄.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 되겠죠? 그런 일로서 하시면 되고, 다시 D페이지로 가셔서 277페이지 보죠. 동그라미 1번에서 매매 원인 무효소에다가 밑줄. 매매 원인 무효소 밑줄.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설명드릴게요. 매매했던 원인이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음으로써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겠죠. 양도가 아니에요. 문장에서 매매 원인 무효소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양도가 아니다.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적법하게에다가 밑줄. 적법하게. 법에 맞게끔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양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제 보세요. 9 가로 갑시다. 9 가로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 이혼으로 인하여 넣으면서 뒤로 쭉 가보니까 그 줄 끝에서 어떤 말 나왔어요? 분할. 분할 나왔으니까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경매 나왔죠? 그런데 그 옆에가 어떤 글자 있습니까? 자기, 취득 나왔으니까 양도가 아니다.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다시 3번과 4번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버리고 싶으면 버리세요.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5번 보세요. 매매 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돈 다 주기 전에 계약 해제. 그럼 소유권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돈 안 줬으니까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다시 D페이지에서 6번. 6번에서 교환 나왔죠. 그런데 뒤에가 어떤 글자 끼었어요? 취소. 이 글자 끼었으니까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살펴드렸어요.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한손 노트 문제로 풀어드릴게요. 문제를 풀게 되면 아까 했던 거의 키 단어가 다 외워져요. 그리고 또 복습하기 위해서 그 단어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걸 보고 복기라 그래요. 그래서 복기된 것이 더 좋으니까 해보죠. 203페이지 봅시다. 1번. 1번에서 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뭐 나왔어요? 영어권 나왔고 뭐 글자 있어요? 함께. 영어권 밑줄, 함께 밑줄. 함께 있으니까 끝말은 과세 대상이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은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야매로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상으로도 풀 수 있어요. 먼저 야매합시다. 법인의 주식, 뭐 나왔습니까? 주식. 주식 나왔고 상장 법인의 소액주주 아니죠? 그러니까 끝말은요. 양도. 이건 야매로 푸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니까 이용 나왔죠? 이용 글자 보자마자 양도. 아까 시설물의 명칭 따지지 않고 그 시설물을 일반인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글자 보자마자 양도. 이건 정상적으로 이론상으로 푸는 겁니다. 야매로 풀던 정상적으로 풀던 답만 내면 돼.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4번에서 증여자인 명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보니까 배우자 간 직계 존 비속관 없죠? 없고 부담부 증여 나왔고요. 뒤로 쭉 가보니까 채무 나왔죠? 그러면 이건 빚 갚았죠? 그러니까 끝말은요. 양도.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맞죠? 그 다음에 5번. 네? 집에서 풀으십시오. 해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5번 갑시다. 5번에 대한 눌러서 볼 때 거기에 쭉 가보세요. 어떤 글자 튀어나온가요? 위자료 나왔죠?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양도. 그런데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틀렸죠? 그리고 7번이 양도냐 양도 아니냐에 대한 내용의 가장 대표적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니까 먼저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 찾아보죠. 양도소득세, 과세, 아닌 것. 이제 문제 키 잡았죠? 거기에서 기업.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보류지 충당. 양도가 아니다. 니은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토지 상환 채권. 채권 앞에 상환자 있죠? 그러니까 양도. 디귿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밑에 줄에서 분할. 양도가 아니다. 다시 니을에서 현물 출자. 양도. 미음에서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 어떤 말이 있어요? 판매 목적. 이 말 있고 부동산 나왔으니까 이건 종합소득세. 장사. 종합소득세. 그럼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죠? 과세하지 않는 거 골라라 했으니까 기업, 디귿, 미음이 답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서 9번 문제. 아까 9번을 8번 고쳤죠? 그리고 밑에 8번을 9번 고쳤죠? 9번 문제. 한번 쭉 거기에 오른쪽 가보세요. 어떤 글자 튀어나온가요? 어떤 사람한테 어떤 글자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무시다가 하는 말이 8반냐? 이거 아니죠? 뭐 나왔어요? 밑에 분할 나왔죠? 분할 글자 보자마자 뒤에서 글자 찾아봐요. 지분 변경 있다는 말 없죠? 그래서 끝말은요? 양도가 아니다. 그런데 양도이다 틀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양도인가 양도 아닌가 다 살펴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가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가는데 교재 순서대로 또 해주려 하신 분이 계시니까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해줄게요. 278페이지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 나오죠?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고 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비과수를 해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